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원전 폐쇄 중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들하고의 최소한의 그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것이 엄청난 국민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개 선진국들은 원전 중단을 했던 전례가 있지만은 다시 원전 재가동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 국가 대계에 해당되는 원전 문제를 이렇게 5년에 불과한 위임받은 권력의 수장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이슈 갈등 비용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신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 최고 큰 어른이신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원전 중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 비슷한 위원회가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사패산 터널 문제, 네. 천성산 터널 문제, 네. 그리고 울산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 네. 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공론화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네. 결과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다들 실패했습니다. 다들 실패했습니까? 예. 이렇게 국가 대계에 해당되는 중요한 정책을 놓고 사실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 여론에 편성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책임지는 결정을 내려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랄지 국회의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네. 이 공식적으로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헌법적인 합법적인 기구이고 합법적인 결정이지만은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를 일종의 그 홍위병화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권력 위임 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요식 행위로 끝나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보니까 대법관 출신이시고 다수의 위원들이 보니까 원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특히 이제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수들도 배치를 했지만 사실 교수들 중에서 대표적인 원전 전문학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이리 되면은 결국은 또 다른 이 파퓰리즘에 입각한 그런 정책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요? 원전이라는 게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산업 문제, 국제 문제, 안보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결정을 하겠다. 더군다나 이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을 배심원단으로 뽑아가지고 그 배심원단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무책임하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좌파 정권이 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평등을 내세우고 인권을 내세우고 환경을 내세우는데, 이번에 원전 폐쇄 결정 같은 경우도 그 순진하고 무책임하고 아마추어적인 환경론자들의 이 발상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 국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 대통령이 편성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그런 다소 순진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부회장님 보시기에 원전 폐쇄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미래 에너지원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거대 국가들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충분히 그런 대체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원전 이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를 하면서 미래 에너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정말 미래가 특히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심히 우려가 되는데 부의장님 큰 틀에서 한번 종합 정리 한번 해주시죠. 맞습니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100년을 내다보고 짜야 되는 장기적인 정책입니다. 원전을 없앨 경우에는 그러면 그 대체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 순서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풍력이나 태양열이랄지 자연광 대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먼저 그 에너지원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원전을 축소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여기는 원전 없애겠다 해놓고 지금부터 대체 에너지 개발하겠다.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저희 나라가 풍력 그리고 태양열, 조력 모든 것들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구조죠. 예, 자연 환경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체 에너지는 비용이 매우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에너지 발전 단가에서 원전 에너지가 가장 싸게 먹히고 있고 저렴한 걸로. 현재 원전 에너지를 당장 중지하면서 그 대체를 LNG에서 지금 떼우겠다라고 했는데 LNG만 하더라도 약 50%가량이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당장 서민 경제 내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이 전기료가 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가격에 전기요금 인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없는 에너지를 어디서든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듯이 LNG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값이 비싸고 따라서 LNG로 할 경우에는 원전에 해당하는 지금 이 신고리 오리코기를 폐쇄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발전량을 하게 되면 약 10조 원 이상 정도가 10조, 이렇게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체 에너지로 지금 우리들이 그것을 메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에 따르는 비용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 문제 먼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원전 점차적인 축소 뭐 이런 부분이 돼야 될 텐데 원전부터 일단은 안 하겠다라고 먼저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건 완전한 이 순서의 뒤집힘입니다. 국가 대계하고 관련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정책을 선 결정 후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는 것도 참 문제군요. 매우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금 더구나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현재 최소한 95% 이상 기술 자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라늄이랄지 핵심 연료 부분이랄지 뭐 이런 것들 몇 개만 조금 저희들이 아직 부족할 따름이지 원전 기술은 거의 지금 자립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립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원전 기술을 해외 수출 그렇습니다. 하는 걸로도 아랍에미리트에 벌써 40조 그렇죠. 원짜리 원전 2기를 그렇게 수출을 했었고요. 40조 원짜리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40조 원짜리 2기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개혁과제 100개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35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2개만 해도 2년은 버티겠네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이 세계 원전 3대 강국 안에 들고 있습니다. 3대 강국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그동안에 50년 이상 땀 흘려 노려온 그 결과로서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장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그렇다면은 인력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한 번 무너진 생태계에는 다시 복구하기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고 그 복구하는 세월 동안에 이미 선진국들은 멀리 도망쳐버리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따라잡을 가능성들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LNG 같은 경우는 이제 고비용 구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이 석탄이나 석유에 의존을 했을 때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저 비용에 심지어 수출해서 수출 시장에서도 수십조 매출을 기록하는 이런 이 원전을 놓고
이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상당히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래도 이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셨으니까 앞으로 좀 대원전 중단 투쟁에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물론이죠. 지금 네.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네. 올바로 바로잡히도록 노력할 네, 것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재철 부의장님께서는 안양 동안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님이신데 지역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이 갈등 구조가 자주 있습니까? 이런 큰 건은 아니지만은 개발과 관련한 갈등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양 당사자들 의견들 충분히 들어보고 네. 그리고 어떤 것이 합당할 것인지 실제 존재하는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거쳐서 네.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 정권은 일단 좌파가 잡았지만은 또 국회 부의장님으로서 큰 어른이시니까 이 대통령께 좀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갈등 구조를 지역구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그런 경험으로 좀 제대로 된 야당 역할 쓴소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